여러분들 퀴즈를 하나 제가 내볼게요. 3일 전에 점심에 먹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3일 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LFE 제2예방연구소의 이상원 소장입니다. 어제 낮에는 더워서 반팔을 입고 돌아다녔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굉장히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10도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절기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산업 안전 측면에서 바라본 이 망각곡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드는 것이다. 롤리 다스칼. 자, 망각곡선. 여러분들 망각하면은 자주 잊어버린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이 망각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만은 좋은 면과 나쁜 면에서 어느 중간 지점에서 좋은 점을 찾는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들어오는 그 정보량을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처럼 다 기억한다면은 우리 뇌는 터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정신질환으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정보량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쉽게 잊어버린다.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망각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 그리고 이 망각은 우리를 만든 신이 주신 선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종종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퀴즈를 하나 제가 내볼게요. 3일 전에 점심에 먹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3일 전입니다. 혹은 3일 전 저녁에 드셨던 음식,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 시점에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 두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쉽지 않죠? 그렇죠? 바로 어제 무슨 옷을 입고 나갔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쁜 기억들 이런 것들을 쉽게 잊어버렸으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좋은 것들을 많이 잊어버려요. 그렇죠? 안전수칙이라든지 좋은 경험들은 되게 쉽게 잊어버리고 소중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우리 생각에 박힌다는 게 참 씁쓸한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거를 해석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해서 의도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흘려보내는,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접근으로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망각곡선은 포게링 커브라고 해서 특별히 산업안전 관련된 학문이나 관련 자격증 시험에 망각곡선에 대해서 종종 나와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은 제가 화공안전 그 기술사 자격증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가끔씩 서술식으로 출제되는 문제다. 산업안전 측면에서의 망각곡선을 설명하시오. 망각곡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것들이 시험에 한 번씩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망각곡선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빙하우스라고 합니다. 에빙하우스 이 망각곡선을 그래프를 통해서 가설로 나타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기억을 유지하려는 추가적인 시도, 즉 의식적인, 의도적인 반복 학습이 없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생하는 우리의 기억의 한계성, 그 손실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음영 표시만 여러분들이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은 망각은 학습 직후,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배웠다 그러면은 20분 내에 약 42%가 발생해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억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 그리고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여러 차례 걸쳐 분산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빙하우스라는 분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망각곡선 가설을 만들었고, 이것은 망각의 양은 10분이 지나면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20분 내에 정점이 된다고 했죠. 약 42%가 망각, 잊어버리게 되고, 1시간 지나면 거의 절반 이상이,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은 67%, 한 달이 지나면 초기 학습 내용의 79%, 80%까지 망각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 시간적인 텀을 두고 우리가 배운 것들, 학습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거의 80%가 잊어버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복습 없이 진행할 경우에는 초기 학습했던 거에 약 33%만을 가져가시게 되고, 한 달이 만약에 지났을 때 그리고 뭔가 배웠는데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약 21%만이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산업 안전 측면에서 포인트를 한번 보시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안전보건 교육을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교육 그리고 TBM 이런 것들을 매일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망각 곡선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산업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그것들을 잊고 지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하루 지났을 때 어떻게 되죠? 벌써 20분 지났을 때 42%가 망각하잖아요. 그래서 안전교육하고 아침에 TBM, 툴박스 미팅하고 현장 들어가면 20분 지나잖아요. 그러면 벌써 42%가 망각되는 거죠. 그럼 이미 잊어버렸고 이제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일이나 자기 눈에 들어오는 시각, 청각적인 정보에 의지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노출시켜주면, 추가적인 예가 제가 이전 강의에 올렸지만은 안전 사이렌이라고 하죠. 안전 경보를 통해서 근로자가 잊을만 하면은 1시간씩 혹은 주기적으로 경보, 알람 같은 거, 그렇죠, 사일렌, 성우의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근로자들이 오늘 아침에 교육했던 거 혹은 며칠 전에 교육했던 것들을 다시 일깨워준다. 그래서 이 망각 곡선,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일깨워주고 다시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안전 교육이고 안전 훈련이고, 이런 안전 사일렌, 모든 것들이 시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유지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은 2분의 마이너스 S분의 T인데, 여기서 이제 R은 기억 보유량이 되겠죠. 양, 퀀티티가 되겠고요. S는 이제 그 상대적인 기억력이고, T는 시간이다. 불을 해석을 하면은 The Forgetting Curve라고 해서 가로축에는 Time Remembered가 있죠. 기억력이죠. 기억의 한계량을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숫자는 1, 2, 3, 4, 5, 6이 있는데 시간이 아니고 day, 그러니까 날이죠. 1일 지났을 때부터 6일 지났을 때까지고,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가로 보면은 메모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메모리, 기억이 얼마나 망각이 되는지 그 곡선이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1시간 지났을 때 그리고 6시간 지났을 때 이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공부를 하실 때도 그렇고 뭐 안전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망각 곡선에 따라서 우리는 언젠가는 다 잊어버리게 된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복이죠. 주기적인 반복을 통해서,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일깨워주고 다시 리셋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빙하우스 포겟팅 커브를 보시면 elapsed time since learning이라고, 붕괴되는 타임, 시간이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시간인데 since 어디로부터냐고 하면 learning, 배우고 나서 얼마만큼의 붕괴되냐, 잊어버리냐, 그 커브를 보시면 되고, immediately 보시면 즉시는 어떻게 되느냐 그 포인트고, 20minute부터 해서 31day 두고 있죠. 31일까지 얼마나 이렇게 망각이 되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한 달이 지나면은 21%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21%만 기억하고 바로 즉시 복습을 하면 그 즉시에는 100%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여기 보시면은 약 50% 이상이 다 떨어지고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점점 곡선이 가파르게 하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 보면은 그 산업 현장에 적용하자고 있죠. 예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우리가 적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산업 현장에 대해서 산업재해 예방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포인트를 짚고 가겠습니다.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및 훈련 등의 제공 의무를 누가 해야 된다? 사업주가 해야 되고, 사업주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근로자는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와 이행을 하면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기준이지만 여러분들 산업 현장이나 여러분들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산업안전 교육의 반복. 자, 나왔죠? 자, 잊어버리니까 반복하면 되겠죠. 잊어버릴수록 더 반복을 하면은 그 망각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더 오랫동안 그 중요 포인트를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예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특심이셨던 분이 계셨어요.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은퇴를 얼마 남지 않는 시점이셨는데, 그분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기도 하셨지만은 영어도 되게 잘하셨고, 그리고 운동 모든 면에서 거의 뭐 타이트하게 본인을 잘 관리하신 분이셨어요. 키도 작으시고 체형도 굉장히 왜소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보디빌더, 아마추어 보디빌더 대회를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식단부터 운동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대회를 나가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수영 다니시고요. 그리고 영어를 본인이 못하셨대요. 그래서 본인은 이공계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공부를 잘 못하셨다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극복했냐 이렇게 들어보니까 영어 공부를 예를 들면 지하철 타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학교 다닐 때 지하철을 타면은 끝 정거장까지 갔대요. 그 영어 공부 듣고 책 보면서. 왜 그렇게 하셨냐 물어보니까 만약에 자기가 오늘 목표한 양이 있잖아요. 만약에 오늘 내가 10단어를 외우겠다, 10문장을 암기하겠다 하면은 그게 안 됐으면 가차없이 무조건 간대요. 끝까지. 그래서 본인은 집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씻고 싶고 눕고 싶고 그러면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열차에서 다 이걸 외우고 가야 된다. 그래야 집에서 쉴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 엄격한 규율을 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3번도 왔다 갔다 했대요. 어느 지하철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탔던 데부터 그 종점까지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이거를 3번이나 반복했던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그때 공부했던 영어 단어 있잖아요. 영어 단어라든지 뭐 코자 가이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정해놓고 분기별로 뭐 월별로 자기가 본인이 시간 맞을 때 하루를 다 빼놓는데요. 그래서 뭐 하시냐면은 그것만 하루에 다 공부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예를 들으셨는데 아니 한 권의 책이 있잖아요.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8시간이면 그걸 다 본다, 마스터를 한다 하면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에 그걸 계속 듣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했더니 망각을 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억이 잘 났는데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근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 번만 쭉 들어도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반복의 힘,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1시간 혹은 2시간씩 산업안전교육 하는데 많죠. 그렇죠. 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망각을 줄이기 위한 건데 중요한 것은 몸만 있으면 안 된다. 그냥 몸만 있고 강사 떠들고 참여 안 되는 거죠. 참여를 해야 되죠. 참여와 이행을 할 의무가 근로자에게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안전교육을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고, 두 번째로는 비상훈련 똑같아요. 안전훈련도 하고 비상조치훈련도 하고 누출훈련도 하고 똑같다. 마찬가지다. 왜냐면은 그때 되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매일 지루한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분야에 성공한다. 이게 저희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 지루한 것들을 우리는 하잖아요. 밥 먹고 회사 가고 퇴근하고 씻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자고 휴대폰 보고, 그렇죠? 매일 지루한 것들을 좀 더 다르게 하는 사람이, 그리고 올바르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밑에 보이시죠? 자, 안전보건 표지 부착, 이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표지 부착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귀찮다 이런 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 안전보건 표지 부착을 하는 이유는 평상시에는 잘 안 봐요. 그렇지만은 비상시나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은 얼어붙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누가 건드려주지 않으면, 누가 옆에 있지 않으면은 그 후속 조치가 바로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안전보건 표지가 군데군데 붙어있고, 예를 들어서 정전시, 예를 들어서 화재시 어떤 조치 매뉴얼이 있다, 그리고 표지가 붙어있다, 그러면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건 하나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얼어붙은 사람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카운셀러가 된다. 그 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지를 붙이는 거지, 굳이 돈 들여가면서 스티커 제작해가지고 배포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안전 매뉴얼, 안전보건 뭐 규칙이라든지 안전운전 절차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제정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개정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왜?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작업 공정별로 가동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프레스, 뭐 지게차, 그 다음 이송, 그 다음에 하역, 뭐 이런 것들 군데군데 있죠. 그런 것들을 각 공정별로 안전운전 매뉴얼을 근로자들과 함께, 안전관리자와 함께 다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가지고 그를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것은 우리 사업장에 내가 일하는 모든 매뉴얼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 매뉴얼이라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이대로 내가 운전을 하겠다라는 결심이라고. 이 안전운전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뭐다? 안전벨트 매지 않고 운전하는 건 똑같다. 그래서 사업장 가시면은 이 안전운전 매뉴얼 혹은 이름이 명칭이 다른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 문서로 제정되어 있고 그것들을 근로자들이 알고 있고 게시가 되어 있느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작업 공정이 그럼 수시로 변경이 되는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정별로 또 따로 개정을 이루시면 돼요. 개정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면 된다.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좀 힘들지만은 그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개정하면은 기존에 있는 거를 전면 개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틀을 쓰고 거기다 바꿔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잘 만들어 놓으면은 물론 외부 기관의 평가도 잘 받겠지만은 그거 가지고 교육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왔을 때, 그 다음에 이직했을 때 그 교육이 우리가 해야 되는 안전운전 매뉴얼이고
그리고 어떻게 스위치를 넣다 뺐다 하는 건지 밸브를 온오프 하는 건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은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전 매뉴얼을 잘 제정해 놓으면은 근로자가 망각해서 불안전한 상태에 놓이고 불안전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망각을 최소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안전 조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은 기본의 실천이다. 그리고 기본의 반복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끝.